아주 흥미있는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사회주의를 잘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요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경제학부 이제 동방학부는 관계없고 경제학부에 가서 이제 내린 막스 뭐 이런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눈 동그래져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서양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원효대사의 그 뭐 세소고개가 어떻고 막 다 줄줄 외우는 거. 그래서 젊은 그 대학원생들은 뭐 진짜 저런 이상한 또라이가 있나 그런 분위기였고 젊은 교수들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원로 교수들 막시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 원로 교수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이거 잘못 표현하면 왔는데 야 어떻게 저런 동양의 천재가 나타나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쑥스러워지는데 왜 그러냐면 제 입에서 막 레닌 주요 저서가 막 이렇게 막 술술술 나오니까 완전 이상하게 봤죠.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박사 논문을 쓰려면 거기 이제 미니멈이라는 시험이 있고 막시멈이라는데 미니멈이라는 게 이제 기초예요. 그걸 봐야지 이제 되는데 미니멈에는 그 당시 필수가 뭐냐면은 철학 시험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 원래는 이제 변칙적 유물론을 보는 건데 이미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냥 서양 철학사를 택해도 돼요. 그러면 뭐 그냥 뭐냐 통과 의뢰 비슷한 건데 전부들 서양 철학사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내가 거꾸로 서양 철학사 공부한 적도 없고 변칙법적 유물론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우선 충격받은 게 그 당시에 미니멈 시험을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러 가는데 철학 시험을 보는데 저만 편집법적 유물론을 택했고 그건 필수기 때문에 전공의 강시 철학은 무조건 봐야 돼. 나머지는 전부 그 서양 철학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는 구두 시험입니다. 그래서 구두 시험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쪽에 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예상 문제로 50문제를 줍니다. 그 50문제 중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3문제를 뽑아서 해요. 뭐 때마다 좀 바뀌었는데 제가 본 형식은 그래요. 50문제를 미리 가르쳐주고 근데 50문제가 굉장히 폭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3문제를 현장에서 이제 제비뽑기처럼 뽑아갖고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교수들이 앉아갖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와요. 국가고시 비슷한 게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저쪽에는 뭐 워낙 좀 줄이 있으니까 교수들도 대충 하는데 이쪽은 한 명이니까 심사위원이 더 많은 거야. 나는 저기서. 그쪽에서 신기한 거야. 어떤 놈이 이 과목을 이제 폐지하나 그랬는데 한 놈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얘기했죠. 여러분도 이제 세계 철학사라고 하는 책 옛날에 그게 사실은 소련의 교정 철학사를 일본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뭐 그 내용과 줄줄줄줄 얘기했더니 세계 철학사를 알면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러시아 말로 했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온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유진아이 까레라고 했더니 동그라면서 어떻게 유진아이 까레는 자본주의 국가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변칙적 유물론을 그렇게 잘하냐고. 뭐 그냥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제가 뭐 하여튼 간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5점 만점인데 심사위원 전원이 5점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다른 모든 과목들은 다 뭐 D거나 C거나 그랬어요. 근데 김학준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에 러시아 혁명사 강의가 있었어. 그것만 그냥 쭉 쓰고 나와서. 그다음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거랑 관련된 건데 아마 재밌었지 뭔데.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부에 다니다 보니까 약간 우리로 치면 턴페이퍼 같은 걸 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식으로 학점을 따는 딱 그 제도는 없는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제가 독일식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페이퍼는 좀 몇 개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논문 안에서. 이거 좀 치부인데 사실 제가 표절을 좀 했습니다. 표절이 뭐냐면 현실과 과학의 한국 그 당시에 이제 좌익 잡지에 나온 걸 갖다가 짜글로프 뭐 이런 이제 정치학자 있어요. 잠깐 러시아식 발음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뭐 해석하기 했다 약간 표절성 짜집기를 해서 이제 페이퍼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한국 잡지까지 이놈들이 다 파악하고 문제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우수한 논문에서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짜글로프 교수가 감탄할 논문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학위 논문도 아니니까 사실 뭐 그냥 페이퍼니까 사실 한국에 나온 걸 잡지 거의 베낀 겁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썼냐 해서 제가 이름 대도 되나 윤소영 교수가 쓴 걸 사실 거의 베꼈거든요. 윤소영. 그래서 제가 뭐 걔네들 소영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잠깐 윤이랑 프로페서 윤의 거를 갖다가 사실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러시아 말로 번안한 겁니다. 이실직고를 했어요. 학위 논문도 아니니까. 그랬더니 한국이 이렇게 깊은 막시즘을 공부하는지 몰랐다. 우리보다 더 우수한 것 같다. 그러면서 빼짜로 모르고 최고의 그 경제학 교수들이 그냥 감탄을 하면서 숙제를 뭐 줬냐면은 뭐 그냥 완벽하게 번역 안 해주니까 그 좀 발제를 러시아 말로 해달라 그래갖고 몇 개를 해줬더니 이 교수님 불러서 강의를 듣고 싶다는 윤 교수님이 들었으면 또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 그런 상황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84년, 85년, 86년 이때쯤에 저도 러시아 혁명사 그 많이 딸딸딸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